네, 바둑사관학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털랑자입니다. 네이버 바둑사랑 카페에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김만수 사범님 강의 USB를 보는데 뭐 대충 이런 모양에서 백이 이렇게 붙였다. 그랬더니만 흙이 뭐 위로 젖히는 게 정수일 거예요. 인공은 뭐 100% 위로 젖히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젖히는 게 나왔고 이렇게 막 끊으니까 단수 치고 있고 미니까 당연히 맞고 미니까 이어야 되고 이니까 차단을 해야죠. 이렇게 되고 나서 김만수 사범님이 이게 흑이 당한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는 별 설명 없이 그냥 이거는 흑이 당한 게 아닙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백이 귀를 다 파먹었는데 흑은 껍질만 남았는데 왜 이게 흑이 당한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김만수 사범님이 설명을 안 하신 거는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두터움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저도 두터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 하면은 좋겠지. 두터우니까 좋겠지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둬보니까 두텁게 둬보니까 편하더라. 그런 걸로 이제 대충 가치를 하는 거지. 뭐 집이 어떻고 저떻고 모릅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얘기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터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이 모양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발사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이어야죠. 귀를 살려야 되니까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흙은 선수를 잡았어요. 선수를 잡아서 딴 데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 두터우면요. 내가 두텁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엷을 경우가 많아요. 꼭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나는 선수를 잡아서 딴 데를 갈 수가 있다. 그게 일단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 후수로 두터움을 잡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보통은 선수를 많이 잡는다. 그 다음에 자 내가 두터워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상대편의 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 돌을 당장 잡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둔다고 해서 이 돌이 바로 죽었냐. 그런 자세가 두터움을 경시하게 되고 두터움에 대한 이해를 막는 부분인데 이렇게 둔다 해도 얘가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살리진 않겠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변돌이 약해졌다. 이거를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지. 상변돌이 왜 약하냐? 안 죽는데. 아니, 안 죽어도 약해진 자체로 얘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귀가 굳어진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둔다, 이렇게 당장 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두다가 뭐 막히면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런 거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든지 뭐 이런 거든지 둬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이미 귀에 삼삼침인 맛이 없어지죠. 이쪽의 두터움 덕분에 이쪽 집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 돌이 약해져서 내 집이 굳어진다.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두터워진다는 거는 상대가 약해진다는 뜻이고요. 상대가 약해진다는 뜻은 상대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1, 2, 2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요 모양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대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다가오면은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상대가 여기도 두고 여기도 두면 이렇게 뛰면 되고 이렇게 뭐 세 가지 정도의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죠. 끌려다녀야 돼요. 끌려다녀야 돼요. 나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두터운 쪽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엷은 쪽은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은 손 빼고 버티느냐 아니면 그냥 살리느냐 그 정도밖에 없고 흑은요 여기서 어느 쪽에서 공격을 하느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바로 공격을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딴 데를 두다가 뭐 이렇게 가면은 만약에 이 돌을 정상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안 살리겠지만 막 상대방이 살리려고 든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로 공격을 하다가 이쪽으로 공격을 가는 거죠. 이쪽으로 공격을 가면은 여기 갈라지면서 벽이 되니까 이 벽이 이쪽도 공격하고 이쪽도 공격하고 양쪽을 다 공격하게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 거고. 오버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둘러싸였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살기 위해서 이런 거 다 둬야 돼요. 그럼 이거 두는 자체가 선수 끝내기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살아야 되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여기 굳혀줬다는 거예요. 백의 집을 굳혀줬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엷다는 것은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두텁다는 것은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둑에 대해서 알려줄 일이 있을 때 참 힘든 부분이죠. 힘든 부분 중에 하나 이 두터움인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봤자 사실 아니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이걸 둘 동안 나도 딴 데 뒀을 거 아니냐. 그럼 거기서 벌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사실 뭐 확실하게 이해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침투가 남아있으면 확정가가 아닌데 그걸 집이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뒀어요. 그러면은 기력이 조금 낮으신 분은 여기가 다 흙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죠. 여기 침투하면은 이거 잡을 수 없거든요. 이거 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모양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두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흙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5, 6단 둘 때까지는 이게 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래서 이거를 두면 망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뭐 이런 걸 두시는 거예요. 이런 걸 두시는데 뭐 여전히 삼삼 비어 있죠. 미끄러지는 거 있죠. 붙이는 거 있죠. 여전히 이쪽은 집이 별로 안 돼요. 예, 그러면은 뭐 상대는 뭐 살릴 수도 있지만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서 흙이 과투자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뭐 이쪽으로 온다든지 해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젖바둑 접을 때 상수가 하는 짓이에요. 미끼 하나 던져주고 과투자를 시키는 거. 그런데 이제 어떻다 이렇게 막상 제가 그때 배윤진 사범님하고 네 제가 한번 지도기를 뒀었는데 당연히 막바둑은 아니죠. 그때 뭐 한 석점 깔았나 넉점 깔았나 그랬을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둬봤어요. 옛날에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드렸는데 그때 한번 그래도 책에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둬보자 했는데 와 바둑이 너무 편한 거예요. 바둑이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뺏긴다고 해도 이쪽이 두터워지고요. 이쪽이 두터워지고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나는 이쪽이 튼튼해졌고 상대방은 내가 튼튼해진다는 건 상대방이 약해진다는 거랑 똑같죠. 여기에 제일 기본적인 진행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잘못된 유혹에 빠집니다. 막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수로 귀의 집을 깎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젖히고 있는 수가 안 되긴 하지만 나중에 다 모양이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젖히고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흙이 한 수 더 받을 필요가 없죠. 네, 선수 끝내기였던 게 후수 끝내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내기에서 두터움이 나에게 집을 한 집, 두 집씩 조금씩 더 벌어주기도 하고요. 지금은 끝내기를 논할 때가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석점이 엄청 약해요. 한 점일 때는 좀 가볍게 보고 버릴 수도 있는데 석점이 이제 너무 얇죠. 너무 얇으니까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지키면 또 이쪽으로 젖혀요. 그럼 이게 지금 살기가 쉽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뭐 이쪽은 안 끊기니까 뭐 이렇게 두기만 해도 이거 이렇게 여기부터 먼저 들여다보는 게 맥이죠. 여기 이렇게 하면 이거 50으로 죽었는데 50으로 죽었죠. 지금 뭐 100이 뭘 한다 해도 죽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둔다 해도 어떻습니까? 이러고 두고 여기 지중감은 죽었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얘를 살려야죠. 얘를 살려야죠. 이런 식으로 살려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도 이런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살 거면은 젖혀서 살지 왜 이렇게 밑으로 빠져서 살까? 이게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젖히는 순간 흙을 더 두텁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젖히는 게 악수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빠져서 살면은 흙이 뭐 이거를 이렇게 공격하든지 하겠죠. 이 돌 자체에서 집이 안 나도 돼요. 이 돌 자체에서 집이 안 나도 돼요. 이 돌을 못 잡아도 돼요. 못 잡아도 흙이 유리합니다. 이거는 흙이 이득을 많이 본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 뭐 백이 탈출을 하는 동안에 흙은 상변을 차지하죠. 흙은 상변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두터워졌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뭐냐? 아니 여기가 흙집이었는데 백집으로 바뀌지 않았냐?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죠. 흙집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침투가 남아 있으면은 확정가가 아니니까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이 아닌데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손해를 봤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방금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두톰의 가치를 큰 모양에서만 찾아요. 집에서만 찾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쳐도 아니 얘 자체에서 집이 안 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모양이죠. 뭐 이렇게 갈라친다라고 치면은요. 자꾸 이쪽에서 다가오십니다. 집에 집착을 하니까 여기 집을 안 지으면 이 세력이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2립 3전인데 지금 6립 3전이잖아요. 엄청난 중복이죠. 그에 비해서 흑은 아우 이쁘게 딱 자기한테 맞는 모양을 딱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갈라쳤을 때는 항상 덜 두터운 쪽에서 다가간다. 이런 원칙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집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과가 당연히 안 좋겠죠. 안 좋은 결과만 받아보니까 두터움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 두터움 좋다 그러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계속 열분 봐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상황에서 자꾸 뭐 하는 거면 이런 거 두는 거예요. 없는 수는 아닙니다만 여기 이런 거에서 예, 위로 붙여두는 게 제일 깔끔하죠. 가장 두텁고 제가 가장 두텁고 깔끔한데 이런 거 있을 때 자꾸 이런 거 두고 뭐 이런 거 두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자꾸 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안 만들어도 오케이다. 그래서 두터움의 가치를 큰 모양 집에서만 찾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이 두터움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저는 솔직히 이건 좀 어떻게 바둑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터움이라는 말을 너무 여러 가지 뜻으로 써요. 뭔 소리냐? 두터움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력이 튼튼한 거를 두텁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돌이 확실히 살아있다 혹은 거의 확실히 살아있는 것도 두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이 뭐 확실히 살아있다라고 치면은 상대가 주변에서 무슨 수를 두든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대충 만든 모양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중앙에 흙이 확실히 살아있다라고 치면은 백이 주변에서 무슨 수를 쓰든지 두든지 나는 개무시를 하고 그냥 큰 곳을 두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돌이 두텁다는 거는 나의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의 살아있다라는 거는 역시 나 튼튼하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 그 거의 살아있는 돌을 잡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이런 모양에서 사실 하나 밀어두는 게 정수죠. 근데 이제 막 만약에 손을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백도 이제 손을 빼고 둬야 되는데 자, 이 끊는 수가 몇 집 손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흙집이었는데 흙도 한 수, 백도 한 수 뒀으니까 빵집이다.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따내야 되니까 예, 손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아, 그래도 돌 하나 보태줬으니까 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자체로 석집이에요. 뭐 정확하게 왜 석집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백이 막았다고 쳐요. 한 수 들었죠? 흙이 또 손을 뺐습니다. 그럼 백이 빠지면은 요 자체로 귀의 흙은 잡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활이고 제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하진 않을게요. 그러면 한 수, 두 수를 들여서 백이 귀를 잡았죠? 물론 이제 바로 잡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전처럼 이 수를 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백이 한 수를 둬요. 손 빼요. 빠지는 거는 지금 안 됩니다. 이쪽 젖히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서로 한 수씩 두고 받았으니까 아직 한 수죠. 그 다음에 빠져요. 두 수. 그 다음에 흙이 뭐 또 손을 빼요. 그 다음에 붙이면 세 수. 그렇죠. 세 수를 드렸는데 이것도 아직 패가 남아있어서 완전히 잡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잡으려면은 백이 네 수나 투자를 해야 돼요. 아까 전엔 두 수로 잡았는데 똑같이 귀를 잡는데 이번엔 네 수, 이 악수 하나로 네 번 둬야 된단 말이에요. 악수 교환한 것 때문에. 그래서 두터움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터움은 그 튼튼한 세력을 말하는 것 외에도 거의 살아있는 모양 혹은 확실하게 살아있는 모양을 뜻합니다. 그것이 있으면은 나에게 선택권이 더 많다. 나는 두터운 쪽은 자기 마음대로 그 거의 살아있는 쪽은 방치해두고 내 마음대로 둘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바둑에서 두터움이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쓰이냐? 그 얘기하는 수치보다 약간 더 많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형세 판단하는데 뭐 우상귀는 10집이 두텁다. 무슨 얘기냐? 우상귀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집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날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요 흙이 3집 두텁다. 형세 판단을 하고는 흙이 한 3집 혹은 약간 더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너무 여러 가지 뜻으로 써버리니까 초보자라든가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두통이 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다의성, 모호함은 바둑이 예술이었던 시절에는 멋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스포츠로서 보급을 생존을 위해 바둑의 생존을 위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이건 보급에는 큰 장애물입니다. 나는 이렇게 뭔가 잡아서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 두터운 거라고 배웠는데 네, 갑자기 이게 두터운 세력이래. 뭐지? 빵 따낸 것도 아닌데 저게 왜 두터운 세력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하다가 아우 귀가 열집이 두텁대. 아니 두터우면 두터운 거지 열집이 두터운 건 뭐지? 그러면은 기력 약하신 분들은 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 용어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냥 제가 자꾸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면은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지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터움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첫 번째, 침투가 남아있으면 흑점가가 아닌데 집이라고 착각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터움의 가치를 오직 집에서만 찾는다. 세 번째, 두터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바둑에서 쓰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두터움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터움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큰 카테고리부터 나열을 하고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1번, 튼튼하다. 2번, 주변 상대돌이 약화된다. 3번, 침투 또는 삭감에 도움이 된다. 4번, 끝내기 단계에서 이득을 본다. 첫 번째, 튼튼하다라는 얘기는 방금 얘기 드린 거랑 비슷해요. 네, 이 돌이 어떻습니까? 이 돌이 튼튼하니까 상대방이 여기서 이렇게 막는 거 이런 수들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는 어때요? 요때는 이길 수가 없으면은 안 튼튼하니까 상대방이 막았을 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젖혀 이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두터우니까 상대방의 수를 무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튼튼함이라는 거는 이꼴 상대방의 수를 무시할 수 있다. 내가 두고 싶은 대로 둘 수 있다. 선택의 가짓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변 상대돌의 약화. 네, 주변 상대돌이 약해진다. 네, 여기서 보여드렸죠. 이 돌은 살았지만, 이 돌이 사는 동안은 얘가 약해졌다. 얘가 약해졌다고 해서 얘가 당장 죽는다는 뜻은 아니다. 공격을 심하게 당하지 않더라도 약한 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의 선택을 제한시킨다.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몰아가면서 중앙을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단 상황을 보면서 딴 데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권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죠.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꼭 그러지 않아도 두터움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침투 혹은 삭감의 도움이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뒀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뒀어요. 그러면 좌변 크다. 좋죠. 좌변 큰데. 네, 근데 이때 여기 두터움이 있잖아요. 이때 두터움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양쪽 돌을 연결한 거, 여기가 삭감의 적선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더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돌이 있으니까 얘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뭐 끊고 싸우고 있을 때 충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최악의 사태에 얘를 버린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얘를 버린다고 해도 이쪽에 집이 좀 생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적당하게 들어갔다,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삭감해 나갔을 때 역시나 이쪽에 세력이 있다는 거, 튼튼한 두터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돌을 운용하기 더 편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침입을 했다고 쳐도 역시나 밖으로 뛰어나가는 자체로 이쪽 돌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해를 못 했었는데, 아니, 이렇게 멀리 있는데 이 돌이 여기에 도움을 준대요. 난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 만약에 이 안에서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 안에서 살았다고 치면은 어때요? 여기에 벽에 벽이 생길 텐데, 그 벽을 얘가 이미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도망쳐 나온다. 요건 좀 반대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좋으려나요? 이런 식으로 뛰쳐나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뛰쳐나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겠지만 뭐 그럼 뛰쳐나오기만 해도 얘랑 이제 연결이 되니까 이쪽이 만약에 100이었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두 집을 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탁탁탁탁 뛰어나오는 것만으로도 돌을 살릴 수가 있죠. 이거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시를 드는 거지. 두터움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지 지금 이렇게 두라고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침투하거나 타개할 때 두터움이 있으면 엄청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내기 단계에서 이득. 뭐 아까 전에 살짝 보여드렸죠. 만약에 뭐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돌을 더 두텁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젖혀 있기가 선수가 안 되죠. 그렇죠. 선수가 안 되죠. 이런 게 뭐 나중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활의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젖혀 있는 게 선수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젖혀 있는 게 후수라서 뭐 여기 이 돌이 죽어버린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두터움이 있으니까 뭐 어디든지 대충 던져 놓으면 여기서 뭐 몇 집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끝내기 위해서 쏠쏠하게 집이 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자분의 질문을 발사대로 삼아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주절주절 담아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뭐 제 설명이 완벽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수가 설명해봤자 뭐 얼마나 잘 설명을 하겠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주저리 한 건데 여러분들이 왜 두터움을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가, 그 다음에 두터움엔 어떤 장점이 있는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자전거 타는데 내가 왜 이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고 있으면은 자전거가 옆으로 안 쓰러지냐, 뭐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 이걸 알아야 우리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페달 돌리고 있으면 자전거 안 넘어진다.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자전거를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거예요. 두터우면 왜 좋은지를 내가 이해 못해도 된다. 아니, 그냥 두터우면 좋더라.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그냥 두터운 바둑을 어느 정도는 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그 수준이고요. 뭐 결국은 뭐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두터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터우면 요런 좋은 점이 있더라. 라는 거를 일단은 암기만 하시고 두다가 실력이 늘면은 깨닫거나 혹은 깨달으면 실력이 느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터운 바둑으로 기력 향상 빠샤!